네, 수익을 위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려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 종목 찾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보기에 앞서서 하이킥을 날려볼 종목을 선별을 하는데 현 장세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네, 어떤 재료에 그렇습니다. 좀 주목하고 계세요? 하반기 내년도 그런 물음표를 계속 던지죠. 네. 올해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왔을 때 다음 농사를 어디서 질 것인가. 그래서 텃밭 다지기 좀 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은가 싶어서 네. 텃밭을 잘 다지고 어디다 씨를 뿌릴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텃밭을 일단 다져야 되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다져볼까요? 양지에다 텃밭을 다져야겠죠. 예, 네. 분위기가 좋고 훈풍이 불어오는 쪽에다가 텃밭을 다져야 될 것 같고, 바람 불 때 연날려라 뭐 그런 얘기처럼 요즘에 뉴스 플로우를 좀 보면 훈풍이 부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5G 투자 관련 이야기인데요. 네. 계속해서 연일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해 상당히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참 코로나19가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이연 투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반기고요. 올해 다른 종목들 다 가는데 5G 네트워크 장비주들은 그 제자리에 머물렀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수주 받아야 될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나오는 이유, 그리고 훈풍이 부는 이유, 양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5G에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뉴스는 연일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기사화된 걸 보시면요. 최근 뉴스인데요. 어저께 뉴스네요. 미국이 1조 달러,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죠. 1,200조를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5G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웨이 진영과 반하웨이 진영을 좀 나눠서 봐야겠죠. 네. 뭐 증시에는 안 좋은 얘기지만 계속해서 고름을 짜내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구름을 거, 짜내는. 네. 네, 거기에 이제 아픈데 계속 쿡쿡 찌르는 하웨이 같은 논리가 맞을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러냐면 하웨이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글로벌 통신 장비 5개 회사가 있는데 하웨이가 32%, 에릭슨이 30%, 그리고 노키아가 24%, 삼성전자가 10%, ZTE가 한 4% 정도인데 ZTE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하웨이 32%를 나눠 먹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론 중국은 자국 보호를 위해서 하웨이 장비를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글로벌 인프라 투자 시에 삼성전자와 노키아, 에릭슨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거고요. 어저께 잠시 기사화됐다가 없어졌던 그런 재료가 있는데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체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가는 업체와 버라이즌이 장비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네. 저는 근데 뭐 그 재료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1조 달러 투자한다라고 하면 각 국가별로 공격적으로 통신 장비를 투자할 것이다, 인프라를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국내 상황은 어떤데?라고 봤을 때 국내에는 올해 조세특례 제한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인빌딩에 대해서 추가 공제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빌딩 문을 하도 코로나19 때문에 안 열어주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를 해라. 그래서 빌딩 아래 스몰셀 설비 투자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커버리지 확대 인빌딩에 대한 추가 공제가 나타나고 네. 있다라고 보여주고 최대 3% 세액 공제에서 5%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국내의 통신 3사도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보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한 표인데요. 우리나라 이외에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 중국, 일본이 사실 이 옅은 하늘색 있죠. 하늘색이 코로나19 때문에 2분기 정도 이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 투자 집행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텐데 이게 조기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미국은 5G 전국망 확대를 위해서 투자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맞물리는 게 있습니다. 애플에서 5G 폰을 출시를 하게 되죠. 네. 만약에 애플에서 5G 폰을 출시하게 됐을 때 정작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면 고객 유치를 통신사에서는 못하겠죠. 통신사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5G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각 국가별의 각 통신사별의 경쟁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내용이
글로벌 4개만 봐도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차이나 모바일은 MS, 그러니까 자기 시장 확보를 위해서 5G 보급 확산을 할 거고, 일본 라쿠텐뿐만이 아니라 NTT 도코모와 또 경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은 스프린트, 합병을 한 스프린트가 뭐 아시겠지만 버라이즌과 NTT 도코모와 경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배경은 사실 아시겠지만 트래픽 증가에 있습니다. 트래픽 증가라는 것은 요즘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웹툰을 보고 만화를 보고 거기다가 영화를 보고 뭐 드라마를 보는 거, 넷플릭스, 유튜브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글로벌 게임을 한 5년 만에 처음 해봤을 거예요. 네. 크래시 로얄이란 게임을 했는데 해외 친구들이 같이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하는데 중간에 튕겨 나가요.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5G 해야겠네요.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튕겨 나가요. 우린 5G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음. 사실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은 좋지 못하다라는, 그러니까 트래픽 증가에 따라서 좋지 못하다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고요. 그 환경적인 요인을 이제 국내사가 하회를 배제한 나머지 3개사 그리고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코로나19가 몰고 왔던 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반기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그 5G 관련 업체들을 한번 표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작겠지만 뭐 가까이 오셔서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돼요. 이게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네. 발췌해서 갖고 나온 건데요. 모바일 프론트홀 무선망이 있고 백홀 유선망이 있습니다. 뭐 유선망 쪽에서는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 유비커스, 이스페타시스 같은 업체가 있고요. 대형 기지국의 핵심적이죠. 대형 네. 기지국이 중간에 있어서 이제 앞에 프론트홀 쪽으로 해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KMW,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에이스테크, 거기다 대덕전자, 오이솔루션, 뭐 서진 시스템, 이러한 종목들이 포진돼 있고, 프론트홀 장비에 또 HFR이라는 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형기주국은 이노와이어리스, 상반기 상당히 좋았죠. 그다음에 KMW, 삼지전자,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5G 투자가 지금 지연되는 것인지 취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외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5G 관련주에 대해서가 바로 그 양지고 바람 부는 곳이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혜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볼까요? 하이킥 어떤 종목에서 날려볼까요? 예, 오늘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HFR입니다. 역시 해외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HFR을 꼽아주셨는데요. 하이킥 어디까지 날려주셨을지 확인해 볼까요? 자, HFR 최근에 5G 관련주들을 움직일 때 HFR도 좀 상승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대장격으로 움직인 종목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 종목을 41,000원까지 지금 하이킥을 날려주셨는데 HFR을 꼽은 그 포인트를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예, 뭐 제가 선정하는 이유는 사실 레퍼런스와 기술력, 그러니까 여태까지 업력이 되냐 그걸 봤는데, 올 상반기에 뉴스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미 미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버라이즌에 납품했던 그런 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라이즌 관련된 이슈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HFR은 충분히 그 모습을 구가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주력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선 장비군에서 프론트홀 장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가 비중 10%인데 전체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에 우리나라 협력사들을 이제 사실 밸류체인 업체들의 실적 성장은 보듯 뻔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레퍼런스가 또 어느 쪽에서 있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통신 3사는 물론이고요. 미국의 AT&T, 그리고 일본의 NTT 도코모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HFR 최근에 소외됐던 그런 서름을 좀 딛고 네. 실적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 대한 5G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HFR, 현재는 지금 HFR이 35,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다른 종목 대비 좀 못 갔어요. 그래도 41,000원 선까지 하이킥 날려주신 만큼 5G 종목 안에서 또 기대를 걸어
열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유망주도 5G 종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넘어갔는데요. 이제 KMW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MW 역시 대장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사실 이 뉴스가 나오고 움직일 때는 뭐 에스테크 이런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긴 예. 했었거든요. 그래도 다시금 대장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KMW 현재 63,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킥을 어디까지 날려주셨을까요? 어우, 10만 원까지 강하게 날려주셨습니다. 10만 원이면 뭐 꽤 높게 잡으신 거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발췌해 왔던 리포트 내용 중에 하나 대투 네. 그 리포트 내용인데 거기서 목표가를 1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10만 원으로 상향한 지는 꽤 됐는데 이번에는 이연 수요를 좀 받아가면서 KMW가 활개를 좀 어깨를 쫙 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10만 원이면은 사상 최고가 아니에요? 예,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나타낼 것으로 오, 보여집니다. 이제 네. 하반기와 내년도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가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안 갔던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네. 것이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과거의 것은 알겠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뭐가 있어라고 했을 때 5G 투자 일정을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다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럼 7월 달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일본에서 NTT 도코모에서 5G를 투자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버라이즌하고 T모바일을 투자를 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2월 달에는 또 하나의 축이죠. 인도가 투자를 개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를 주력으로 한 네트워크 장비 시장 지배력 확대는 다들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네. 이 종목들 아니어도 나머지 장비 업체들을 5G를 한 종목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네. 포트폴리오에 바스켓으로 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바스켓 안에 지금 HFR과 KMW를 담아보자. KMW 가지 않은 길까지 갈 수 있다. 10만 원까지 거침없이 또 하이킥 날려주신 만큼 하반기 실적과 함께 계속해서 앞으로 투자에 대한 기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뚫고 하이킥 HFR과 KMW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이기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